요즘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다리가 유난히 무겁다고 느껴지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올라가던 계단도 왜 이렇게 숨이 차는지 장 보러 나갔다 오면 다리가 후들거리는 느낌, 혹시 요즘 더 자주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대부분 이렇게 넘기지만 사실 이 변화의 뒤에는 몸이 조용히 보내는 신호가 숨어 있습니다. 그 신호를 놓치고 지나가면 기력은 점점 떨어지고 근육은 천천히 약해지고 걸음걸이도 느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흐름을 되돌리는 길은 생각보다 아주 단순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한번 듣고 끝나는 내용이 아니라 아침 준비하면서 한 번, 산책하면서 한 번, 잠들기 전에 누워서 한 번, 이렇게 반복해서 들을수록 몸이 더 잘 기억하고 쉽게 따라오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나이가 되면 건강 정보가 머릿속에서 금방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두유 마셔야지, 오늘은 계란 하나 삶아 먹어야지, 참치도 한번 먹어야지, 이렇게 마음 먹었다가도 잠깐 다른 일을 하다 보면 금방 잊혀집니다. 이건 잘못이 아니라 그저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이야기들은 어렵게 외우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라디오 틀어놓듯 조용히 흘러가도록 들으시면 됩니다. 며칠만 반복해서 들어보시면 어느새 식탁 위에 두유가 놓이고 참치 한 통이 챙겨지고 계란 두 알이 습관처럼 따라올 것입니다. 바로 그런 방식으로 설계된 이야기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들어 이런 변화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평소보다 허벅지 힘이 덜 들어가는 느낌, 걸을 때 다리가 쉽게 흔들리는 느낌, 계단이 예전보다 더 높게 느껴지는 느낌, 아무리 잤는데도 몸이 개운하지 않은 아침, 심지어는 손주를 잠깐 안아주는 일마저 왜 이렇게 힘들어지는지, 이런 변화들은 그저 나이 탓이 아닙니다. 우리 몸속에서 어떤 중요한 영양이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그 영양이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근육이 천천히 줄어들고 기운도 떨어지며 평소 같으면 아무렇지 않게 해내던 일도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릴게요. 그렇다면 오늘 나는 단백질을 얼마나 먹었을까? 아침은 빵이나 떡, 점심은 국물에 밥 한 공기, 저녁은 간단한 찌개와 반찬 몇 가지. 익숙한 식사지만 사실 이런 식사로는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단백질을 거의 채울 수 없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고기도 먹었어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는 고기 몇 점, 계란은 가끔, 두부는 조금, 이 정도로는 빠져나가는 단백질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고기를 많이 먹으면 되냐? 이 말도 어르신들에겐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고기는 씹기도 힘들고 먹고 나면 소화도 부담스럽고 기름진 맛이 속을 더부룩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단백질이 식탁에서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질문이 하나 생기죠. 그럼 단백질을 어떻게 채우지? 비싼 소고기, 어려운 요리, 그런 건 못하겠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비싸지 않고, 어렵지 않고, 씻기 쉽고, 소화 부담도 적고, 냉장고에 늘 있고, 마트에 가면 바로 살 수 있고,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아주 현실적인 단백질. 바로 두유, 참치, 삶은 계란. 이 세 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잘 드세요라고 끝내면 오늘 이야기는 가치가 없습니다. 왜 이 세 가지가 시니어에게 가장 맞는 단백질인지, 언제 먹어야 가장 효과가 나는지, 하루에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반찬과 어떻게 조합하면 좋은지, 이걸 알고 드셔야 몸이 실제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듣다 보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거 내일도 들어야겠다. 이걸 반복해서 듣고 실천해야겠구나. 바로 그 느낌이 맞습니다. 이 내용은 하루에 한 번씩 아침 산책 잠들기 전 라디오처럼 틀어두기만 해도 습관이 절로 만들어지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몸속에서 단백질이 왜 이렇게 쉽게 사라지는지, 시니어에게 단백질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 배경부터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몸이 왜 이렇게 쉽게 피로해지는지, 왜 계단만 오르면 다리가 후들거리는지, 왜 예전처럼 오래 걷지를 못하는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몸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시지만 이 말에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 원래 그런 것의 정체가 무엇인지, 왜 그런 변화가 생기는지를 정확히 아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시작합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훨씬 더 빨리 줄어드는 걸까요? 근육이 줄어들면 힘이 떨어지고 몸이 쉽게 지치고 낙상의 위험도 커지고 심지어 식사 후 회복 속도도 느려집니다. 그런데 이 근육이 줄어드는 속도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빠릅니다. 예를 들어 30대까지는 근육이 조금씩만 줄어듭니다. 하지만 50대가 넘어가면 기울기가 달라집니다. 60대에 들어서면 근육이 조용히 하지만 빠르게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근육이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헬스 안에서? 운동 안에서? 물론 그것도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 흡수 능력의 감소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에서 분해하고 장에서 흡수해서 몸 곳곳으로 보내야 하는데 나이가 들면 위에서 분해하는 힘이 약해지고 장에서도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단백질 음식을 먹어도 몸 안으로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절반 이상이 그냥 흘러가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젊을 때 먹던 양 그대로 먹어서는 절대로 충분한 단백질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계란 한 알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기껏해야 6g 정도입니다. 이런 음식을 하루 한두 개로는 근육이 느는 속도보다 빠지는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예전에 진료실에 오시던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나는 밥 잘 먹어요. 국도 잘 먹고 고기도 가끔 먹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죠? 그분의 식단을 자세히 살펴보니 문제는 먹는 양이 아니라 흡수되는 양이었습니다. 먹는 건 충분해 보이는데 몸에서 받아들이는 양이 너무 적었던 거죠.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비슷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나는 밥 잘 먹는데 왜 힘이 없지? 이런 의문을 가진 분들 말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겁니다. 그럼 단백질을 어떻게 채워야 하나? 고기를 많이 먹으면 되나? 하지만 이 말은 생각보다 어르신들에게 맞지 않습니다. 치아가 약해져 씹기가 어렵고 위가 부담스러워 소화도 느려지고 기름진 음식은 다음 날까지 속이 답답합니다. 이런 이유로 고기는 어르신들에게 가장 유지하기 어려운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먹기 쉬운 단백질, 부담 없는 단백질, 현실적인 단백질, 이 세 가지 조건입니다.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좁은 조건을 통과한 식품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두유, 참치,
삶은 계란입니다. 이제 조금 감이 오시나요? 아무 음식이나 단백질이 아닙니다. 매일 먹을 수 있는지, 소화 부담이 적은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 좋은 건 알겠어. 그런데 정말 이 세 가지로 단백질이 채워질까? 충분합니다. 단 먹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는 드디어 첫 번째 단백질인 두유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두유가 왜 시니어에게 좋은지, 어떤 두유는 도움이 되고, 어떤 두유는 당만 많이 들어있는지, 하루에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생활에 어떻게 넣어야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는지 차근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단백질, 두유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두유를 그냥 간식처럼 생각하십니다. 마트 가면 몇 팩씩 묶여 있어서 출출할 때 하나 마시면 좋지.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지요. 그런데 두유는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특히 시니어에게는 소화 부담이 거의 없는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르신들이 고기를 먹기 힘들어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잘 씹히지 않는다. 둘째, 속이 더부룩하다. 셋째, 먹고 나면 소화가 오래 걸린다. 두유는 이 세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줍니다. 씹을 필요도 없고 위에 부담도 적고 소화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우유 대신 두유를 마시면 뭐가 좋은가? 시니어에게 두유가 특히 좋은 이유는 우유와 달리 배가 불편해지는 유당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수록 유당을 분해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유만 마시면 속이 부글부글하고 방귀가 많이 나오고 배가 묵직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두유는 콩으로 만들기 때문에 유당 걱정이 없고 속을 편안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우유보다 두유가 훨씬 더 몸에 부담이 덜합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에 파는 두유라면 다 똑같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두유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백질을 채우는 두유와 당이 잔뜩 들어있는 간식형 두유. 겉으로 보면 비슷하지만 성분표를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마트에 가면 달콤하고 맛이 진한 두유들이 많습니다. 이 제품들은 대부분 당이 너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한 팩에 3스푼 넘게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에는 맛있어서 좋지만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고 몸에 피로만 더 쌓입니다. 게다가 단백질은 턱없이 적게 들어있어 근육을 지켜주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두유를 고르실 때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당이 적은 제품인지 확인한다. 가능하면 무가당이나 저당 제품을 선택한다. 둘째, 단백질 양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확인한다. 한 팩에 단백질이 적어도 7, 8g 이상 들어있으면 좋습니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마트에서 두유를 고르는 일이 훨씬 쉬워집니다. 그럼 두유는 하루에 언제 드시면 좋을까요? 아침입니다. 왜 아침일까요? 밤새 우리 몸은 근육을 지키고 회복시키기 위해 단백질을 계속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몸에 단백질이 비어 있습니다. 이때 두유 한 팩을 넣어주면 몸이 그 단백질을 가장 먼저 근육 쪽으로 가져갑니다. 즉, 아침 두유 한 팩은 근육이 하루를 버티는 첫 연료가 됩니다. 혹시 아침에 입맛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먹겠다는 분들은 두유가 더 좋습니다. 목 넘김도 편하고
속도 편안하게 따뜻한 기운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작은 팁 하나 알려드릴까요? 두유를 그냥 한 팩 마시는 것도 좋지만 두유를 데워서 드시면 속이 훨씬 더 편안해집니다. 배가 차가운 분들, 속이 자주 더부룩한 분들은 따뜻한 두유가 특히 좋습니다. 이제 질문 하나 더 드려볼게요. 그러면 한 번에 두유를 2팩 마시면 더 좋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많은 양의 단백질을 흡수하지 못합니다. 두유 한 팩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그래서 이 두유는 아침 일상에 하나의 습관처럼 맞춰 넣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습관이 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아침 준비할 때 휴대폰 옆에 두유를 놓아두거나 전자레인지 옆에 두면 됩니다. 그리고 아침 일상 속에서 들으시던 이 영상을 다시 틀어놓으면 내일도 자연스럽게 두유를 찾게 됩니다. 반복해서 듣다 보면 아, 두유 마셔야지. 이 생각이 저절로 떠올라 습관으로 딱 자리 잡습니다. 이제 두유 이야기를 정리해 봅니다. 부담 없이 먹을 수 있고 속을 편안하게 하고 아침에 마시면 흡수율도 좋고 단백질을 조금씩 꾸준히 채워주는 최고의 시작점. 두유는 시니어의 하루를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첫 번째 단백질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시니어에게 두 번째로 중요한 단백질, 바로 참치입니다. 참치가 왜 시니어 식탁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단백질인지 지금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백질, 바로 참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참치라고 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거 밥 비벼 먹을 때 넣는 거 아니야? 간편하긴 한데 몸에 얼마나 좋은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참치는 시니어에게 정말 귀한 단백질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먹기 쉽고 보관이 쉽고 가격 부담이 적고 한 번 뜯으면 바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 여쭤볼게요. 집에 참치캔 한두 개 정도는 항상 있지 않으신가요? 맞습니다. 집집마다 한두 개씩은 다 있습니다. 없으면 마트에 가서 바로 살 수 있고 특별히 유통기한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점이 시니어에게는 정말 큰 장점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식사 준비가 점점 번거로워집니다. 재료 손질도 힘들고 상 차리는 것도 귀찮아지고 식욕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밥 한 끼가 더 단순해지고 자꾸 밥국 반찬 한두 가지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식사가 단순해질수록 단백질 섭취는 더 줄어듭니다. 이때 큰 힘이 되는 게 바로 참치입니다. 참치는 뜯기만 하면 되죠. 불도 안 켜도 되고 씻기도 쉽고 양도 적당합니다. 그리고 단백질 함량이 꽤 많습니다. 작은 캔 하나에 단백질이 20g 내외로 들어 있습니다. 이 양은 계란 3알 정도와 맞먹는 양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계란 3알을 삶는 건 아침에 바쁘면 쉽지 않습니다. 씻고 삶고 껍질 까고 이 과정을 매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참치는 뚜껑만 열면 바로 계란 3알의 단백질을 먹는 셈입니다. 이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매일 참치만 먹어도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참치는 매우 좋은 단백질이지만 종류별로 기름이 다르고 짜게 조리된 제품도 있기 때문에 고르는 법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아주 간단한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기름기가 적은 라이트형 참치를 선택한다. 둘째, 가능하면 저염 또는 무염 제품을 선택한다. 셋째, 맛이 너무 강한 조리명 제품은 피한다. 이 3가지만 기억해도 참치를 건강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럼 참치는 언제 드시면 좋을까요?
참치는 점심이나 저녁 반찬으로 넣기 좋습니다. 예를 들어 밥 한 공기와 함께 반찬으로만 먹어도 좋고 참치와 김치를 볶아서 간단한 덮밥을 만들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씹는 게 불편하신 분들은 참치를 밥에 비벼서 부드럽게 드시면 됩니다. 참치를 조금 더 건강하게 먹고 싶다면 여기에 양파나 오이를 곁들이면 좋습니다. 이렇게 상큼한 채소와 함께 먹으면 짜지 않게 드실 수 있고 소화도 훨씬 편안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조언 하나 드립니다. 참치를 한 캔 다 먹기 부담스러우시면 반만 드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참치를 매일 조금이라도 드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꾸준히 드시면 일주일만 지나도 기운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런데 왜 이렇게 참치가 효과가 빠를까? 그 이유는 참치의 단백질이 소화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기 때문입니다. 고기는 소화가 오래 걸리는데 참치는 부드럽고 수분이 많아 몸에 부담을 덜 주면서 단백질을 빠르게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참치는 빠르게 보충하고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단백질입니다. 이제 두유와 참치 두 가지가 머릿속에 조금 들어오셨을 겁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식탁이 조금 바뀌겠다는 생각도 드실 겁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백질로 넘어갑니다. 익숙하지만 여전히 강력한 단백질, 어디서나 먹을 수 있고 어떤 반찬과도 잘 어울리고 소화 부담도 적은 단백질, 바로 삶은 계란입니다. 지금부터 삶은 계란이 왜 시니어에게 꼭 필요한지,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가장 좋은지, 단백질 흡수율을 높이는 방법까지 차근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백질, 바로 삶은 계란 이야기입니다. 삶은 계란은 어르신들에게 참 익숙한 음식입니다. 예전부터 간식으로도 먹고 아침밥 대신 한두 알 드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값도 부담스럽지 않고 준비도 쉽고 어디서나 사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익숙한 삶은 계란이 왜 시니어에게 특별히 중요한 단백질인지 이유를 알고 드시면 내일부터 삶은 계란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질 겁니다. 먼저 계란에 대해 가장 많은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계란은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조심해야 한다. 이 말 때문에 어르신들이 계란을 멀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 연구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 속 콜레스테롤이 혈액 속 콜레스테롤을 크게 올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계란에 들어있는 좋은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은 근육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즉, 계란 한 알에 대한 걱정으로 몸이 필요로 하는 좋은 단백질을 놓치는 것은 전혀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그럼 하루에 계란 몇 개가 적당할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루에 계란 두 알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씹기 힘들거나 입맛이 없는 날에는 한 알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매일 한 알이 이틀에 두 알보다 훨씬 좋습니다. 몸은 조금씩 꾸준히 들어오는 단백질을 가장 잘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단백질 품질이 매우 좋다. 계란의 단백질은 우리 몸이 직접 사용하기 좋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양으로도 근육 보충 효과가 큽니다. 넷째, 다른 음식과 잘 어울린다. 밥, 나물, 샐러드, 김, 고구마. 어떤 음식과도 자연스럽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란은 식사 속에 스며들기 쉬운 단백질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도 생길 겁니다. 계란은 하루 언제 먹는 것이 좋나요?
계란은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면 좋습니다. 아침에 먹으면 하루 기운을 돋고 점심에 먹으면 오후 활동에 도움을 줍니다. 단, 저녁 늦게 드시는 건 소화가 느린 분들에게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팁 하나 드릴게요. 계란을 드실 때 노른자를 버리지 마세요. 노른자에는 근육 회복을 돕는 중요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흰자만 먹는 것보다 노른자까지 함께 드셔야 단백질이 더 잘 쓰입니다.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계란은 삶아서 먹는 게 가장 좋나요? 네. 기름 없이 삶아서 먹는 것이 시니어에게 가장 안전하고 부담 없는 방식입니다. 후라이보다 삶은 계란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름이 들어가면 칼로리도 올라가고 속이 더 무거워지기 때문입니다. 삶은 계란은 심플하지만 강력한 단백질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먹을 수 있고 단백질 흡수도 좋고 몸의 부담도 적습니다. 그래서 두유, 참치, 삶은 계란 이 세 가지를 저는 시니어 단백질 3대장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이 세 가지를 하루에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 가장 현실적인 식단 예시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식단표가 아니라 정말로 할 수 있는 생활 속 식단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시니어 건강의 단백질 3대장, 두유 참치 삶은 계란을 생활 속에서 어떻게 넣어야 몸이 실제로 변화하는지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합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이걸 하루에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아침, 점심, 저녁 중 언제 넣는 게 제일 좋나요? 이 질문은 정말 잘 물어보신 겁니다. 왜냐하면 언제 먹느냐에 따라 같은 단백질도 몸에서 쓰이는 효율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하루 단백질 루틴을 아주 쉽게 생활 장면 그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아침은 두유 한 팩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밤새 근육이 단백질을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아침에는 몸속 단백질이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두유 한 팩이 근육으로 다이렉트로 들어가 몸이 하루를 버티는 힘이 됩니다. 게다가 아침은 입맛이 없고 씻기 힘들고 밥이 잘 안 넘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두유의 부드러움이 큰 장점이 됩니다. 두유는 아침 준비하시면서 전자레인지 옆에 한 팩 두세요. 물 끓이는 동안 양치하기 전에 잠깐 앉아서 마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마시는 두유 한 팩이 근육의 기초 체력을 지켜줍니다. 다음은 점심입니다. 점심에는 참치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두유로 단백질을 기본으로 깔아두면 점심에는 좀 더 든든한 단백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참치는 뜨거운 냄비도 필요 없고 손질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뚜껑만 열면 바로 단백질이 들어옵니다. 밥 한 공기와 함께 참치를 반 캔만 더해도 근육이 하루 종일 힘을 잃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참치는 꼭 라이트형, 그리고 저염으로 고르세요. 이 두 가지면 혈압 걱정 없이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점심에 참치를 드셨다면 오후 활동이 훨씬 가벼워진 걸 느끼실 겁니다. 걸을 때 다리가 덜 흔들리고 허벅지에 힘이 조금 더 들어옵니다. 다음은 저녁입니다. 저녁에는 삶은 계란 한 알이면 충분합니다. 하루 끝에는 많은 양을 먹기보다 몸이 부드럽게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삶은 계란 한 알은 하루 동안 지친 근육을 전날보다 조금 더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마무리 단백질입니다. 노른자를 버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노른자에는 근육 회복을 도와주는 영양이 충분히 들어 있습니다. 흰자 노른자 함께 드셔야 효과가 커집니다. 이제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 이 정도면 내일도 할 수 있겠다. 맞습니다. 이 루틴은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도록 생활에 딱 맞게 설계한 것입니다. 두유 한 팩, 참치 반 캔, 삶은 계란 한 알. 이렇게 하루에 3가지를 아주 가볍게만 넣어도 일주일 후에는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기운이 조금 더 생기고 아침에 덜 무겁고 계단에서 손잡이를 덜 잡게 되고 걸음이 조금씩 안정됩니다. 그리고 이 루틴은 반드시 반복해서 듣는 방식으로 완성됩니다. 내일 두유를 챙기기 위해, 내일 점심 참치를 떠올리기 위해, 저녁 삶은 계란을 잊지 않기 위해, 뇌가 익숙해지려면 자주 들으셔야 합니다. 라디오처럼 아침에 한 번, 산책길에 한 번, 잠들기 전에 한 번, 이렇게 틀어놓기만 해도 몸이 스스로 기억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단백질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음식, 흡수를 높여주는 조합, 이 2가지를 알아야 효과가 2배가 됩니다. 바로 이어서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단백질 3대장, 두유 참치 삶은 계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조금씩 자리 잡았을 겁니다. 그래,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다. 내일부터 아침엔 두유 마시고, 점심엔 참치 반 캔 먹고, 저녁엔 계란 한 알 먹어야겠네. 하지만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단백질은 무엇과 함께 먹느냐, 그리고 언제 먹느냐에 따라서 흡수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두유 한 팩이라도 몸이 받는 효과가 2배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거의 흡수가 안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단백질을 더 효과적으로 쓰게 만들기 위한 2가지 핵심 법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함께 먹으면 효과가 올라가는 조합, 또 하나는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조합. 먼저 몸에서 흡수를 올려주는 조합입니다.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단백질은 비타민 B군 특히 B6, B12과 함께 먹으면 근육으로 더 잘 들어갑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지요. 비타민 B군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죠? 정말 일상적인 음식에 들어있습니다. 시금치, 김, 브로콜리, 버섯, 현미 같은 채소와 곡물. 이 음식들은 단백질을 근육으로 보내는 길을 넓혀줍니다. 즉, 아침에 두유를 드시는 분은 오전에 시금치나 김 한 장만 곁들여도 좋습니다. 점심에 참치를 드실 때 브로콜리, 오이나 양파를 조금 곁들이면 흡수가 훨씬 좋아집니다. 저녁 계란 한 알 먹으면서 김이나 시금치 조금만 더해도 근육으로 가는 단백질의 질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단백질은 집을 지을 때 벽돌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벽돌만 있다고 집이 지어지지는 않습니다. 벽돌을 쌓고 고정해주는 시멘트 같은 역할이 비타민 B군입니다. 그래서 단백질만 먹으면 벽돌만 쌓다가 끝나버립니다. 하지만 비타민 B군과 함께 먹으면 벽돌이 서로 단단히 붙어서 근육을 차곡차곡 쌓아줍니다. 다음은 단백질 흡수를 떨어뜨리는 절대 피해야 할 조합입니다. 이건 많은 어르신들이 모르는 정보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피해야 할 것이 바로 커피와 녹차입니다. 나는 식사 후에 커피 한 잔 꼭 마시는데 그게 문제가 되나요? 네, 문제됩니다.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는 과정을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식사와 동시에 마시거나 식사 직후 마시면
단백질이 거의 흡수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커피나 녹차는 단백질 식사 후 최소한 1시간 정도는 간격을 두고 드셔야 합니다. 여기까지도 많은 분이 놀라시는데 하나 더 있습니다. 술입니다. 술은 단백질 합성 능력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이건 젊은 사람보다 어르신들에게 더 큰 영향을 줍니다. 물론 가끔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단백질을 챙기는 날은 술을 꼭 피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단백질 식사와 함께 짜게 먹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짜게 먹으면 신장이 단백질을 처리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그 과정에서 단백질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즉, 참치를 드실 때 김치와 같이 드셔도 괜찮지만 너무 짜게 먹는 조합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단백질 흡수를 높이는 조합, 그리고 피해야 하는 조합, 두 가지 기본 원칙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흡수를 높이는 조합, 단백질 채소 현미 김시금치, 흡수를 떨어뜨리는 조합, 단백질 커피, 녹차, 술, 짠 음식. 정말 간단하지만 이 원칙만 지켜도 같은 단백질이 몸 안에서 쓰이는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여기까지 듣고 계신 시청자분들 중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걸 매일 기억할 수 있을까? 오늘은 들었지만 내일은 또 까먹지 않을까? 그래서 이 정보를 라디오처럼 반복해서 들으셔야 한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침에 한 번, 산책할 때 한 번, 저녁에 누워서 한 번 반복해서 들으면 그냥 습관처럼 몸이 기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단백질 루틴을 꾸준히 하면 우리 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3주 6주 3개월 변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질문이 드실 겁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정말 이렇게 간단한 3가지로 몸이 달라질까? 이 질문은 너무 당연합니다. 몸의 변화를 직접 느껴보기 전까지는 누구나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실제로 단백질 3대장 루틴을 꾸준히 실천했을 때 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시간 순서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현실적이고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변화들입니다. 먼저 3주 후입니다. 3주는 짧은 것 같지만 몸이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3주 동안 아침 두유 한 팩, 점심 참치 반 캔, 저녁 삶은 계란 한 알. 이 3가지를 꾸준히만 하시면 몸이 가장 먼저 보내는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아침에 덜 무겁다는 느낌입니다. 일어나서 첫 발을 내디딜 때 다리가 조금 덜 흔들리고 허리가 덜 굳어 있고 몸이 좀 가볍네 하는 느낌이 듭니다. 또 하나 변화가 있습니다. 식욕이 조금씩 돌아옵니다. 단백질을 꾸준히 넣어주면 몸이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 안정됩니다. 그래서 밥맛이 조금 살아납니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신호입니다. 몸이 회복 모드로 들어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6주 후의 변화입니다. 6주 정도 지나면 많은 분들이 가장 놀라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바로 계단에서 손잡이를 안 잡게 되는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계단만 보면 손이 먼저 난간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단백질을 꾸준히 넣어주면 허벅지와 종아리에 힘이 조금씩 살아나 계단 오를 때 다리가 덜 흔들립니다. 그리고 산책할 때도 변화가 생깁니다. 한 번 걸으면 평소보다 더 오래 걷게 되고 같은 거리도 덜 힘듭니다. 무릎의 묵직함도 줄어들고 걸음걸이가 안정됩니다. 6주 후부터는 남들이 알아봅니다. 요즘 얼굴 좋아지셨어요. 기운이 좀 돌아오신 것 같네요. 이런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단백질을 꾸준히 넣으면 피부 혈색이 환해지고 표정이 부드러워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은 3개월 후의 변화입니다. 3개월이면 몸이 완전히 새로운 습관을 받아들인 상태입니다. 이때부터는 진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3개월 동안 두유, 참치, 계란만 꾸준히 먹었을 뿐인데 근육이 다시 차오르며 몸의 중심이 안정됩니다. 넘어질 듯한 느낌이 줄어들고 허리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완화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 구간에서 이런 말을 하십니다. 요즘은 아침을 기다리게 돼요. 이제는 내 몸이 먼저 두유를 찾네요. 고기 안 먹어도 힘이 나요. 3개월 동안의 변화는 근육이 몸을 지지해주는 느낌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기분의 변화가 아니라 몸이 실제로 회복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은 크고 어려운 식단이 아니라 아주 작고 쉬운 것, 두유 한 팩, 참치 반 캔, 삶은 계란 한 알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걸 계속해야 하는데 혹시 내가 까먹지는 않을까?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 청취를 강조드린 것입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몸보다 먼저 생각이 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듣고 나면 바로 잊히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준비하시면서 이 영상을 틀어놓고 산책하면서 한 번 더 듣고 잠들기 전에 누워서 조용히 한 번 더 들으면 몸이 먼저 기억하게 됩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들으면 머리로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으셨다면 이제 마음속에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작은 불씨가 생기셨을 겁니다. 그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어렵게 계획을 세우거나 거창한 목표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단지 내일 아침 두유 한 팩, 점심에 참치 반 캔, 저녁에 삶은 계란 한 알. 이 세 가지를 하루에 한 번씩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잘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꾸준히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단백질은 많이보다 자주, 큰 변화보다 작은 반복이 더 큰 힘을 냅니다. 혹시 이런 걱정이 드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내일은 또 까먹는 거 아니야? 좋은 건 알겠는데 내가 계속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내용은 반복해서 들을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아침에 준비하시면서 틀어놓고 산책하면서 한 번 더 듣고 잠들기 전에 누워서 조용히 들으면 몸이 알아서 기억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며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귀로 들으면 생각보다 오래 남습니다. 이제 상상해 보세요. 3주 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리가 조금 더 가벼워진 나. 6주 뒤 계단을 오를 때 손잡이를 덜 잡아도 되는 나. 3개월 뒤 산책을 더 길게 하고 밥맛도 돌고 얼굴빛도 밝아진 나. 그 변화가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정말 가까이에 있습니다. 두유 한 팩, 참치 반 캔, 계란 한 알. 이 작은 변화 안에 여러분의 내년 건강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건강 정보는 한 번 듣고 지나가면 순간 좋고 말지만 반복해서 들으면 그때부터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몸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잊지 않고 다시 찾아오실 수 있도록 구독 버튼을 눌러두시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자동으로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채널이 계속해서
시니어 건강 정보를 만들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또 오늘 영상에서 기억에 남는 부분, 내일부터 실천해보고 싶은 단백질 혹은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다음 영상에 반영해 더 쉽게, 더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이 영상은 한번 듣는 영상이 아니라 아침 산책 잠들기 전 반복해서 들을수록 힘이 되는 영상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으셨다면 이제 마음속에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작은 불씨가 생기셨을 겁니다. 그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거창한 계획도 필요 없고 어려운 목표도 필요 없습니다. 내일 아침 두유 한 팩, 점심에 참치빵 한 캔, 저녁에는 삶은 계란 한 알. 이 세 가지만 하루에 꾸준히 넣어주면 됩니다. 단백질은 많이보다 자주, 큰 변화보다 작은 반복이 더 큰 힘을 냅니다. 혹시 내일 또 까먹지 않을까? 걱정되신다면 그래서 이 영상을 아침 준비할 때, 산책할 때, 잠들기 전에 라디오처럼 반복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귀로 듣고 반복하다 보면 어렵게 외우려 하지 않아도 몸이 먼저 기억합니다. 3주 뒤에는 아침이 덜 무겁고 6주 뒤에는 계단에서 손잡이를 덜 잡고 3개월 뒤에는 산책이 더 가벼워지는 변화를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세요. 그 작은 클릭이 이 채널이 계속해서 시니어 건강 정보를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실천해보고 싶은 것, 궁금한 점이 있다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다음 영상에 더 알기 쉽게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함께 만들어가는 시니어 건강정보 TV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이 더 편하고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꼭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모두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작은 건강 습관 하나씩만 지켜도 100살이 되는 그날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늘 응원하겠습니다.